새벽 5시 30분 기상나팔이 울리기도 전에 최성철 병장은 이미 눈을 떴습니다. 23살 말년 병장의 여유로운 아침이었죠.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성철은 생활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꿈나라에 있는 후임들의 모습이 그의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야, 일어나. 성철의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습니다. 후임들이 부스스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군대의 질서라고 성철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세면장에서 면도를 하며 성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짧게 깎인 머리, 단단해진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계급장이 주는 무게감.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신병 시절 당했던 그 모든 부조리한 일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승현, 너 뭐하냐? 막 세면장에 들어온 이병 이승현을 보며 성철이 말했습니다. 21살의 승현은 여린 인상에 말수가 적은 편이었어요. 성철은 이런 타입의 후임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군대에서는 당당해야 하는데 승현의 모습은 영 시원스럽지 못했거든요. 세면하러 왔습니다, 병장님. 그래, 빨리 해. 조회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승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성철은 승현의 어깨를 지나가며 툭 쳤어요. 별거 아닌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계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침 조회가 끝난 후 성철은 후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되는 일상의 한 장면이었어요. 야들아, 오늘 중대장님 순찰 있다. 알았지? 네, 병장님. 후임들의 대답이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성철은 이 순간이 좋았어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움직이는 느낌, 그것이 바로 고참의 권위라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너 이승현. 너 요즘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오늘 실수하면 가만 안 둔다. 승현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철은 이런 반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대답은 똑 부러지게 해야 하는데 승현은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성철은 후임들과 함께 식당으로 향했어요. 걸어가면서 그는 자신의 신병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죠. 선임들의 가혹한 군기, 이유 없는 얼차려, 그리고 끝없는 자빌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고 성철은 믿었어요.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야. 힘든 게 당연하지. 성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후임들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들을 위한 것이라고,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합리화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성철은 김태우 상병과 마주쳤습니다. 태우는 성철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계급이 낮아서 항상 조심스러웠어요. 태우야, 요즘 후임들 어때? 말 잘 듣나? 네, 그럭저럭 괜찮은 것 같습니다. 태우의 대답은 건성이었습니다. 성철은 이런 반응에 약간의 불만을 느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방식을 이해해 주길 바랐거든요. 오후 훈련 시간, 성철은 후임들을 엄격하게 지도했습니다. 특히 승현에게는 더욱 까다로웠어요. 동작이 조금만 어긋나도 지적하고 목소리가 작으면 다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승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전에서 어떻게 되겠어? 정신 차려. 승현은 묵묵히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성철은 승현의 이런 모습이 답답했어요. 좀 더 적극적이고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자 성철은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매점에서 산 과자를 먹으며 휴대폰을 보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어요. 후임들은 아직 정리정돈과 내무반 청소에 바빴지만 말년 병장인 자신에게는 그런 일들이 면제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고참의 특권이지. 성철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견뎌온 모든 것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신병 시절의 고생이 있었기에 지금의 여유가 더욱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밤이 되어 취침 시간이 다가오자 성철은 후임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내일도 훈련 있으니까 일찍 자고 아침에 늦지 마라. 알았지? 네, 병장님. 후임들의 대답을 들으며 성철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에게는 평범하고 당연한 일상이었지만 이 일상 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져 있었어요. 다만 성철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와 다름없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성철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기분이 좋았어요. 어젯밤 집에서 온 편지를 받았거든요. 어머니가 보낸 따뜻한 안부와 함께 용돈까지 들어있던 편지였습니다. 저녁까지 이제 석 달 남짓, 성철에게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오전 훈련이 끝나고 점심을 먹은 후 성철은 후임들을 생활관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따라 후임들의 동작이 느려 보였거든요. 특히 이승현의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 이승현. 너 오늘 뭐냐? 아침부터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승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장님. 죄송하다고 끝나냐? 군인이 정신력이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해? 성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다른 후임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태우 상병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지만 감히 나서지는 못했어요. 오늘 얼차려 좀 받아봐야겠다. 정신력 강화 훈련이 필요해 보이는군. 성철은 승현을 생활관 중앙으로 불러냈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자리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봐야 했어요. 성철에게는 이것이 교육의 일환이었지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 그 자체였습니다. 엎드려 뻗쳐. 승현이 자세를 취하자 성철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10분 동안 버텨봐. 중간에 흔들리면 처음부터 다시야. 여름 한낮의 생활관은 후텁지근했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공간에서 엎드려 뻗쳐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승현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력이 약하면 이것도 못 버티지. 우리 때는 이런 거 기본이었는데. 성철은 승현 주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말했습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감 주위를 도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다른 후임들은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나자 승현의 팔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성철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야, 흔들리지 마.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승현은 이를 악물고 자세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몸의 한계가 드러났어요. 팔뚝 근육이 경직되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아직 반도 안 지났는데 벌써 이 모양이야? 이래서 요즘 애들이 문제라니까. 성철의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생활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태우 상병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박상민 일병은 바닥을 내려다보며 모른 척했습니다. 8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승현의 몸이 심하게 떨리더니 갑자기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은 창백해졌고 식은 땀이 온몸에 흘렀습니다. 야, 뭐하냐? 일어나. 하지만 승현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어요. 승현아. 김태우가 급하게 달려가 승현을 부축했습니다. 승현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의식이 흐릿해 보였어요. 물 좀 갖다 줘. 태우가 다른 후임에게 소리쳤습니다. 성철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섰습니다. 뭐 이런 걸로 난리야?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물을 마신 승현이 천천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얼굴색은 여전히 좋지 않았어요. 괜찮냐? 태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성철은 이런 승현을 보며 더욱 답답해했습니다. 이런 것도 못 버티면서 무슨 군인이야? 정말 요즘 애들은. 성철의 중얼거림이 생활관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후임들은 승현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감히 성철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 생활관 구석에서 박상민이 은밀하게 휴대폰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눈치가 빠른 상민은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몰래 메모 앱을 열어 지금 일어난 일의 시간과 상황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생활관에서 이승현 이병 의식 이름. 최성철 병장 얼차례 중. 상민의 손가락이 조용히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이 모든 상황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승현이 완전히 회복되자 성철은 마지못해 오늘 훈련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승현의 정신력을 탓하고 있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몸 관리 좀 제대로 해. 알았지? 승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분노도 아니고 원망도 아닌 차분하고 냉정한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소등 후 어둠 속에서 승현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것이 정말 군대의 올바른 모습인지 말이에요. 그날 밤 소등 후 승현은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봤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더 차분하고 단단한 감정이었어요. 다른 전우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승현은 조용히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개인 사물함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작은 수첩과 펜을 꺼냈습니다. 화장실로 향하는 승현의 걸음은 결연했습니다. 화장실 한 구석에 앉아 승현은 수첩을 펼쳤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펜을 들고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10분 생활관 내에서 이유 없는 얼차례 시행. 엎드려 뻗쳐 자세로 10분간 지속. 중간에 의식을 잃었으나 최성철 병장은 정신력 부족이라며 비웃음. 승현의 손끝이 떨리지 않고 차분하게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오직 사실만을 기록했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목격자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적었어요. 다음 날 아침 승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성철은 어젯밤 일을 잊은 듯 여전히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승현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어요. 점심시간 승현은 김태우 상병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태우는 어제 일 이후로 내내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상병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응? 무슨 일이야? 둘이서 매점 뒤편으로 가자 승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우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승현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심했다고 생각해. 너 쓰러진 거 보고 진짜 놀랐거든.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군요. 승현의 목소리에는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그냥 제가 너무 약한 건 아닌가 해서요. 승현은 태우에게 자신의 진짜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우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느끼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성철은 또다시 후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어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군기를 잡으려 했어요. 어제 이승현이 쓰러진 것 봤지? 그런 일이 또 있으면 안 돼. 정신력을 더 키워야겠어. 성철의 말에 후임들은 긴장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생활관에 퍼졌어요. 오늘은 다들 팔굽혀펴기 50개씩 해봐. 기초 체력부터 키워야지. 후임들이 바닥에 엎드리자 성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육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때도 승현은 조용히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성철의 말투, 행동, 그리고
다른 후임들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두었습니다. 운동이 끝나고 저녁 시간이 되자 승현은 다시 한번 화장실로 향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정확한 증언을 위한 기록이었어요. 이틀 후 부대에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연대장이 각 중대를 순회 방문한다는 공지였어요. 이런 상급자 방문은 보통 사전에 예고되지만 이번에는 불시 점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성철은 이 소식을 듣고 잠시 긴장했어요. 상급자 앞에서는 항상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했거든요. 하지만 곧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연대장님 오신다니까 다들 정신 차려. 평소보다 더 똑바로 해야 돼. 후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승현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기다려온 기회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승현은 지금까지 써온 모든 기록들을 정리했어요. 날짜별로, 사건별로, 목격자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지에 정중한 어조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연대장님께 저는 이병 이승현입니다. 부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조리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승현의 펜 끝에서 차분하고 정확한 문장들이 이어졌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 나열이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든 것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다 쓴 승현은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봉했어요. 겉면에는 연대장님께 마이너스 익명 제보라고 적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나중에 있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연대장 방문 당일 아침 부대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했거든요. 성철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후임들을 다그쳤어요. 오늘 실수하는 놈 있으면 가만 안 둔다. 알았지? 하지만 승현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주머니 속 편지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어요. 연대장 일행이 도착하자 모든 부대원들이 정렬했습니다. 승현은 대열 속에서 조용히 기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연대장이 부대원들과 간단한 면담을 하는 시간, 승현은 자연스럽게 접근해서 편지를 전달했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 좀 읽어보세요. 연대장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편지를 받아들었어요. 승현은 다시 대열로 돌아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연대장이 부대를 떠난 후 며칠간은 평상시와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성철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후임들을 대했고 부대의 일상은 그대로 흘러갔어요. 승현이 전달한 편지가 과연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묘한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변한 것은 후임들 사이의 분위기였습니다. 이전에는 성철의 행동에 대해 아무도 감히 의문을 표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몇몇 후임들 사이에서 조용한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점심시간 식당 구석 테이블에서 박상민과 다른 일병들이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승현이 그날 쓰러진 거 봤지? 진짜 심각했던 것 같은데. 맞아. 얼굴이 완전 하얘졌었잖아. 그런데도 병장님은 정신력 부족이라고만 하시더라. 이런 대화들이 성철의 귀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부대 내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이전처럼 성철의 모든 행동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김태우 상병은 이런 변화를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평소 중립적인 성향이었던 그였지만 최근 들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성철이 또다시 후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내무반 정리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야들아, 이게 뭐야? 내무반이 이 모양이면 어떻게 해? 성철은 승현의 침상 주변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사실 다른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성철의 눈에는 승현의 정리 상태만 유독 거슬려 보였어요.
이승현, 너 정말 정신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제대로 된 군인이 되겠어? 승현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위축되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그리고 오늘 밤에 검사할 테니까 제대로 해놔. 이때 김태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병장님, 승현이 정리한 거 별로 다른 곳과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성철은 태우의 말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 말 없던 태우가 이런 식으로 나선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뭐, 너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태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이런 태우의 모습에 다른 후임들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철은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지금까지 자신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곧 화를 내며 대응했습니다. 김태우, 너도 정신 차려. 상병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태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런 태우의 모습을 보며 승현은 놀라움과 동시에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누군가가 나서준다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태우는 승현을 따로 불렀습니다. 매점 뒤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둘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승현아, 요즘 좀 이상하지 않냐? 무엇이요? 병장님 말이야. 예전에도 엄격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좀 심한 것 같아. 승현은 태우의 말에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너한테만 유독 그런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승현은 잠시 망설였어요. 태우에게 자신이 연대장에게 편지를 전달한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냥 제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태우는 승현의 대답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있잖아, 내가 며칠 전에 본 일이 있는데. 태우는 주변을 살핀 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병장님이 너 얼차례 시킬 때 나도 봤거든. 그런데 중간에 휴대폰으로 뭔가 찍는 사람이 있더라. 승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마 상민이었던 것 같아. 이 말을 들은 승현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 말고도 이 상황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는 증거까지 수집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어요. 태우 형, 솔직히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요? 태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야. 진짜 아니다. 군대가 힘든 건 당연하지만 이건 교육이 아니라 그냥 괴롭히는 것 같아. 승현은 태우의 말에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미묘한 변화들이 더욱 뚜렷해졌어요. 박상민은 승현과 눈이 마주치면 작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다른 일병들도 은근히 승현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었지만 승현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성철은 이런 분위기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의 권위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태우는 승현에게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내일 오후 3시경 병장님이 중대장님한테 보고하러 간다고 했어. 그때 조심해. 승현은 이 쪽지를 보고 태우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는 진짜 동료가 생긴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별다른 변화는 없었습니다. 승현이 전달한 편지가 과연 제대로 읽혔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성철은 여전히 같은 패턴을 반복하고 있었고 부대의 일상은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전 갑작스럽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대장이 급하게 모든 부대원을 집합시켰어요. 지금부터 연대장님께서 불시 감사를 실시하신다. 모든 부대원은 즉시 정렬하여 대기하라. 이 소식에 부대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불시 감사는 예고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더욱 엄격했거든요. 성철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야들아, 정신 차려.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돼. 후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승현만큼은 오히려 차분해 보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기대감 같은 것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연대장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이경수 연대장은 5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의 뒤를 따라 여러 참모들이 함께 왔습니다. 전 부대원 정렬. 중대장의 구령에 따라 모든 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정렬했습니다. 연대장은 천천히 대열을 살펴보며 걸었어요. 그의 눈빛은 예리했고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감사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 연대장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어요. 최근 부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다. 모든 부대원은 솔직하게 답변하기 바란다. 성철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반면 승현은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연대장은 먼저 각 계급별로 분리된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병장들, 상병들, 일병들, 이병들 순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철이 면담을 받으러 들어갔을 때 연대장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성철을 관통하는 것 같았어요. 최성철 병장, 최근 후임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네, 연대장님. 엄격하지만 공정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엄격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성철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연대장의 질문이 예상보다 날카로웠거든요. 군기를 바로잡고 정신력을 기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승현 이병이 의식을 잃은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성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연대장이 그 일을 알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병의 정신력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정신력 부족이라. 연대장이 의미심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성철의 면담이 끝나고 이어서 다른 부대원들의 면담이 계속되었어요. 김태우는 솔직하게 최근 상황에 대해 증언했고 박상민은 자신이 몰래 촬영한 영상까지 제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현의 차례가 왔습니다. 연대장과 단둘이 마주 앉게 된 승현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이었어요. 이승현 이병. 네, 연대장님. 연대장은 승현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의외의 말을 했어요. 내가 여기 온 이유 너 잘 알고 있겠지? 승현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연대장의 말투에 뭔가 특별한 것이 담겨 있었거든요. 편지 잘 받았다. 연대장의 이 한마디에 승현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었고 오늘의 감사가 그 결과라는 것을 말이에요. 혹시 제가 보낸 편지 때문에 이런 일이? 그렇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연대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승현아, 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이 말을 들은 승현은 깜짝 놀랐어요. 연대장이 갑자기 반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놀라웠습니다. 아, 아버지? 응, 내가 너의 아버지 이경수다. 순간 승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혀온 상황에서 아버지가 연대장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군대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연대장과 이병의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연대장, 아니 아버지 이경수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 편지를 받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아들이 힘들어하는데
아버지가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나. 승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안도감, 미안함,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너와 나의 관계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군 기강을 위해서 처리할 거다. 개인적인 감정은 배제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겠다. 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서 군인으로서의 소신이 느껴졌습니다. 승현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어요. 네, 알겠습니다. 연대장님. 좋다. 그리고 승현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아버지가 제대로 해결하겠다. 면담이 끝나고 승현이 나오자 다른 부대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모두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지만 아무도 감히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날 오후 연대장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부조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시작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성철은 이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군대 생활이 끝장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날 밤 승현은 침상에 누워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연대장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앞으로 벌어질 변화들까지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다음 날 오전 연대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어제 면담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거든요. 연대장 이경수는 참모들과 함께 각종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박상민 일병이 제출한 영상 자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모장이 노트북을 열자 화면에 생활관 내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박상민이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성철이 승현에게 얼차례를 시키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엎드려 뻗쳐. 10분 동안 버텨봐. 영상 속 성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대장과 참모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화면에서는 승현이 점점 힘들어하는 모습, 그리고 결국 쓰러지는 순간까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신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쓰러진 승현을 보며 성철이 비웃듯 말하는 장면에서 참모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였거든요. 이승현 이병의 수기 보고서도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승현이 매일 밤 작성한 일지가 공개되었어요. 날짜별로, 시간별로 정확하게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6월 15일 오후 2시 10분, 이유 없는 얼차례 10분간 지속. 목격자 김태우 상병, 박상민 일병 외 다수. 중간에 의식 잃음. 6월 18일 오후 3시, 내무반 정리 상태 문제 제기. 실제로는 다른 곳과 차이 없었으나 최성철 병장이 트집 잡음. 승현의 기록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고 있어서 더욱 신빙성이 높았어요. 연대장은 아들의 꼼꼼함과 침착함에 놀라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추가로 다른 부대원들의 증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우 상병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최근 성철의 행동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최성철 병장님은 특히 이승현 이병에게만 유독 가혹했습니다. 같은 실수를 해도 다른 후임들에게는 관대했지만 승현이한테만은 몇 배로 엄격했어요. 이 증언은 성철의 행동이 교육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조사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성철의 과거 기록을 조회하던 중 충격적인 내용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최성철 병장의 고등학교 시절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기록되어 있네요. 참모장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군대 입대 전부터 이미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신병교육대 시절에도 몇 차례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동기들을 괴롭힌 혐의로 말이죠. 이제 성철의 행동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신병교육대에서, 그리고 지금 부대에서까지 계속해서 약한 사람들을 괴롭혀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성철과 같은 기수의 다른 병장들에 대한 제보도 들어왔거든요. 정민수 병장과 강태현 병장에 대한 제보도 있습니다. 이들 역시 후임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요. 연대장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이 문제가 성철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더 큰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겠군. 모든 중대를 대상으로 확대 조사를 실시하자. 이 결정이 내려지자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각 중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오랫동안 묵인되어 온 부조리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성철은 이런 상황 변화를 감지하고 점점 불안해했어요. 동기들로부터 자신도 조사를 받게 될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거 진짜 큰일 났네. 우리 모두 끝장인 것 같아. 정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현도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누가 이런 일을 벌인 거야? 처음에 누가 제보한 건지 알아야 되지 않겠어? 성철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위기에 빠져 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오후에는 군검찰 수사관들까지 부대로 들어왔어요. 이제 단순한 내부 조사가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최성철 병장부터 시작해서 관련자들 모두 개별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사관의 말에 성철은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군검찰 수사라니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성철은 혼자 매점 뒤편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집에 전화를 걸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군대가 원래 이런 곳 아니야? 성철은 아직도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증거들은 명백했고 증언들은 일치했으며 조사는 점점 확대되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부대 전체가 술렁이었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당연하게 여겨졌던 군대 문화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철저한 조사가 끝나고 마침내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연대 강당에 모든 부대원들이 집합했고 연대장 이경수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엄숙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실시된 부조리 척결을 위한 전면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강당 안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어요. 성철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하고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정민수와 강태현도 마찬가지였어요. 먼저 최성철 병장에 대한 조치사항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연대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지자 성철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온 것이었어요. 최성철 병장은 후임병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즉시 강제 전역 조치합니다. 또한 영창 30일 처분과 함께 민간 검찰에 폭행 혐의로 고발될 예정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성철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강제 전역이라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의미였습니다. 전역 후의 취업, 사회생활까지 모든 것이 어려워질 것이었어요. 아닙니다. 연대장님, 저는 교육을 한 것뿐입니다. 정말 후임들을 위해서. 성철이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지만 연대장은 단호했습니다. 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이미 모든 증거와 증언이 확보되었고 군검찰 수사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연대장은 계속해서 추가 사실들을 발표했어요. 또한 조사 과정에서 최성철 병장의 과거 행적도 모두 밝혀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으며 신병교육대에서도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성철의 과거까지 드러나면서 그의 행동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패턴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민간에서의 학교폭력 전과와 군대 내 가혹행위가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또한 수사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성철은 이제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군대에서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잘못들까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통째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와 함께 정민수 병장과 강태현 병장도 유사한 행위로 인해 각각 영창 15일과 계급 강등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철의 동기들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처분은 성철에 비하면 가벼운 수준이었습니다. 성철의 행위가 가장 악질적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성철은 휘청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장님. 박상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만 성철은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자신을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동정이나 비난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성철은 개인 소지품을 정리해야 했어요. 이틀 후면 부대를 떠나야 했거든요. 사물함을 열어 물건들을 꺼내는데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들,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입대할 때의 다짐을 적어놓은 메모까지. 모든 것이 이제는 무의미해 보였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군대는 원래 이런 곳이잖아. 성철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집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성철아, 괜찮다며? 소식 들었는데. 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에서 가족들에게 연락이 갔던 것이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성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성철아, 집에 와서 다시 시작하자. 엄마가 도와줄게.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성철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금까지 강한 척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성철은 승현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혔던 후임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야 승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성철은 승현을 따로 불렀어요. 매점 뒤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둘만의 마지막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승현아. 성철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권위적이고 거칠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청년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성철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승현은 이런 성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병장님. 이제 병장이 아니야. 그냥 성철이야. 성철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너한테 한 짓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이제야 알겠어. 정말 미안하다. 승현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동정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어요. 저도 이런 식으로 끝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잘한 거야. 나 같은 놈은 이렇게 되는 게 맞아. 성철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강제 전역으로 인한 취업 제한, 민간 고소로 인한 전과자 신분, 그리고 과거 학교 폭력 전력까지. 모든 것이 꼬인 상태였어요. 이제 정말 인생 끝난 것 같아. 성철의 한숨 섞인 말에 승현도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것은 다행이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는 기분은 결코 유쾌하지 않았어요. 성철이 부대를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 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유 없는 얼차례나 가혹행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병장들은 후임들을 존중하며 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승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보내고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부대 전체를 변화시킨 인물로 인식되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중대장이 승현을 불렀습니다. 중대장실에 들어간 승현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이승현 국방일보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너의 용기 있는 행동을 다른 부대에도 알리고 싶다고 하는군. 승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내 행동이 군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나? 승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부조리한 상황을 바로잡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된 것 같았어요. 해보겠습니다. 며칠 후 국방일보 기자가 부대를 방문했습니다. 승현과의 인터뷰가 진행되었어요. 기자는 승현의 차분하고 진솔한 답변에 감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용기라기보다는 옳지 않은 것을 바로잡고 싶었어요. 군대도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요. 혹시 후회되는 부분은 없나요? 후회라기보다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의 인터뷰는 2주 후 국방일보 첫면에 실렸습니다. 모범 용기 병사 이승현 이병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인터뷰 내용은 전군에 전파되었고 많은 부대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사령부에서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번 사건을 신병교육대 윤리교본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신병들이 이 사건을 통해 올바른 군 문화에 대해 배우게 될 것이었어요. 이승현 이병의 사례를 통해 용기 있는 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육하겠습니다. 교육사령부 관계자의 말에 승현은 뿌듯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후배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어요. 김태우 상병은 승현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승현아, 정말 대단하다. 너 덕분에 부대가 많이 바뀌었어. 저 혼자 한 일은 아니에요. 태우 형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두 사람의 우정은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도운 경험이 강한 유대감을 만들었거든요. 한편 부대를 떠난 성철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강제 전역 후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실의 벽에 부딪혔어요. 이력서에 강제 전역 사실을 기재해야 했고 면접에서는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방침상 취업 면접관들의 말은 한결같았어요. 강제 전역자를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성철은 점점 절망에 빠져갔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부모님은 실망과 걱정으로 성철을 대했고 형제들은 체면 때문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성철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밤 성철은 소셜미디어에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여기까지였나 보다. 이 글을 본 몇몇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지만 대부분은 비난의 내용이었어요. 성철의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동정보다는 비판이 더 많았습니다. 성철은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외출도 거의 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피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죠. 반면 승현이 있는 부대는 모범 부대로 인정받았습니다. 연대장 이경수는 부대 내 변화에 만족했고 승현을 비롯한 모든 부대원들이 더욱 당당하고 건전한 군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정말 자랑스러운 군인이 된 것 같아요. 승현이 아버지에게 말했을 때 연대장 이경수는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보여준 용기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었다. 정말 자랑스럽다. 몇 달 후 승현의 이야기는 전군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군대 내 부조리를 용기 있게 신고한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진 것이었어요. 교육사령부에서는 이승현 사례라는 이름으로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는 모든 신병교육대에서 필수 과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대하는 모든 신병들이 이 교육을 받게 될 것이었어요. 용기 있는 신고는 부조리를 척결하는 첫걸음입니다.
교육 영상에서 승현의 인터뷰 장면이 나오자 모든 신병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이제 승현의 이야기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 군 전체의 교훈이 된 것이었어요. 겨울이 되어 승현의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군대에서 보낸 시간을 되돌아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힘든 상황도 있었지만 결국 옳은 일을 해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승현아, 저녁에도 연락하고 지내자. 김태우를 비롯한 전우들이 승현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겪으며 진정한 동지가 되었어요. 저녁 전날 밤, 승현은 부대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이제 이곳은 예전과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어요. 후임들이 선임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며 지내는 건전한 공간이 된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구나.